회사에서 우수사원으로 뽑혀 기쁜 것도 잠시 해외여행지가 한국이라는 소식에 짜증을 내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창인지 벌인 줄 모르겠다며 짜증을 내는 이 여인. 도대체 한국에 대해 어떤 경험이 있길래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감동극장입니다. 저희는 세계 최대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과 쿼라의 사연을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아직 구독 누르지 않으셨다면 제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사는 루시아라고 합니다. 저는 딱히 다른 나라에 편견을 갖고 있지 않지만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사는 베네치아는 세계적인 여행지입니다. 베네치아에서는 수상택시인 곤돌라는 타고 운하를 따라 풍경을 즐기는 것은 누구나 한 번쯤 꼭 해보고 싶은 것이죠. 건물 사이로 흐르는 운하의 풍경은 무척이나 아름답습니다. 바로 이 운하를 곤돌라를 타고 지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낭만적이겠죠. 그래서 곤돌라 체험은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여행 코스로 자리 잡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빠가 바로 이 곤돌라의 사공이에요. 곤돌리에라고도 부르는데요.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을 만나 여러 좁은 수로와 건물에 대한 설명도 하십니다. 그리고 멋들어지게 노래도 한 소절 불러주시기도 하죠. 굽이굽이 베네치아의 수로 골목을 요리조리 운전해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곤돌라 사공은 아무나 될 수 없고 꽤 높은 연봉을 받기에 자부심을 갖고 일하셨죠. 그런데 얼마 전 아빠가 매우 화가 난 얼굴로 일을 마치고 집에 오셨습니다. 아빠는 물에 빠진 생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왜 다 젖으셨냐고,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시아 관광객들은 정말 개념이 없어 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엄마가 자세히 좀 이야기해보라고 하자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시더군요. 극장에서 태운 아시아 관광객들이 문제였습니다. 리오데라 베로나에 있는 낮은 다리를 지날 때는 다들 착석해서 조심히 지나야 하는데 바로 여기서 곤돌라가 뒤집혀 운하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멀쩡히 운행 중이던 곤돌라가 왜 뒤집어지냐고 하자 곤돌라에 탈 때부터 사진을 찍으며 계속 자리를 옮겨 운행 중에는 위험하니 착석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아시아 관광객들은 이럴 때가 아니면 언제 곤돌라에서 사진을 찍냐며 말을 듣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사진을 찍기 위한 포즈를 취했다고 해요. 도저히 운행할 수 없어 속도는 낮추자 탔는데 이 정도 서비스도 못해주냐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해요. 아빠가 그래도 관광객이고 손님이니까 참자하고 있었는데 일행들이 다시 사진이나 찍자며 곤돌라에서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곤돌라는 균형을 잃었고 모두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리 밑을 통과할 때는 움직이지 말라고 반복하여 안내하고 SNS에 올릴 사진을 찍느라 주의를 무시한 겁니다. 움직이면 위험하니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베네치아 운하의 수심이 깊지 않아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는데요. 이 승객들이 물에 빠지며 아빠를 끌어당기고 눌러옷도 다 찢어지고 무척 당황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상식 없는 관광객이 어느 나라인지 묻자 아빠는 한국 관광객이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한국 사람들이 그럴 리 없다고 하자 아빠는 오히려 더 화를 내며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며 분명히 한국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규칙도 잘 지키고 안전의식이 있는데 그럴 리가 없다며 말끝을 흐렸죠. 아빠는 당신이 드라마에서 보는 한국 사람들은 다 허구야 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한국 사람이고 했다고 했습니다. 어이없는 한국인들, 세계여행을 하면 그 나라 국민성이 보인다고 하더니 정말 유치원생도 알만한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안 지키는 모습이 너무 실망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 태국 여행에서 가이드에게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태국의 푸켓에 있는 나차섬으로 여행을 갔었는데요. 제가 평소에도 물을 좋아하고 스킨스쿠버를 좋아해서 마음먹고 선정한 장소였습니다. 나차섬은 태국에서도 수중환경이 좋은 곳으로 유명했거든요. 자연환경을 갖추기도 했지만 산호초를 밟거나 불가사리를 만져 해양동물들을 해할 경우 징역 2년과 벌금 700만 원 이상을 내야 할 만큼 태국에서는 해양보호법에 따라 자국의 자연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관리되는 곳이라 더 아름다운 바다를 만날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 방문한 아시아 관광객이 이를 무시한 채 불가사리를 손에 들고 기념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현지 여행사 가이드가 제지하였지만 해양동물이 귀여워서 그러는데 왜 사진도 못 찍게 하냐, 사진 찍어 공유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정도도 못해주냐 라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가이드에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 아시아라고 하는 거 보니 한국인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나라였는지 물어볼걸. 아무튼 그런 일이 있은 후 아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았고 한국이라면 더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으로 여행을 가야 한다니요. 제가 그렇게 3년을 열심히 회사 생활에서 받은 보상휴가를 하필 한국으로 가야 한다니 전 너무 짜증이 났어요. 여행을 가지 않는다고도 할까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엄마는 그건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라며 말리셨어요. 엄마가 드라마에서만 보긴 했지만 한국은 굉장히 멋진 나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빈센조 드라마를 봤는데 배우들이 연기도 무척 잘하고
특히 드라마의 전개상 그렇게 개념이 없는 나라는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겪어보지 않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긴 전 지금까지 아시아권을 여행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흔들리는 제 눈빛을 본 걸까요? 엄마는 한국의 제주 바다가 그렇게 이쁘다며 한국에서도 제주로 가서 스킨스쿠버를 해보려고 하시더군요. 바다 이야기에 귀가 팔랑거렸습니다. 한번 가보자. 한국 여행! 저는 마지못해 여행 가방을 싼 후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전긴 비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전 제주 여행을 할 거였기에 바로 제주행 비행기로 환승할 생각이었습니다. 잠시 머무를 거라 별 기대 없이 도착한 인천공항의 모습은 너무 놀라웠습니다. 입국 수속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기에 제주로 가는 비행기 시간을 늦은 시간에 예약해두었는데 입국 수속하는데 몇 분이 걸렸는지 아세요? 제가 놀라서 정확히 시간은 재보지 못했지만 30분도 채 안 걸리더군요. 제가 아시아 여행 경험이 있는 친구에게 물었을 때 본인은 일본 여행을 다녀왔는데 입국 심사가 까다롭고 엄청 느려서 최소한 시간은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너무 빠르네요. 공항 시스템이 무척 잘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핸드폰에 인천공항을 남기고 싶어서 전원을 켜니 와이파이를 연결할 것인지 묻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왜 물어보지? 확인해보니 인천공항은 무료 와이파이 존이더군요. 그래서 곧장 와이파이 접속이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래도 여행 중에는 필요한 것 같아 와이파이 기기 대여하는 곳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엄마한테 연락도 드리려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포켓 와이파이라니 이름도 귀엽네요.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무제한으로 사용해도 3,300원이라니 가격이 저렴해도 너무 저렴한 거 아니겠어요. 무제한을 겪어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신기한 요금제였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결제를 하는데 직원분이 컵라면을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건 제가 주문한 게 아니라고 하자 웃으시며 한국의 서비스, 한국의 정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전 라면을 보니 궁금해서 먹어보고 싶어졌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라면을 챙겨 제주행 비행기를 타러 갔습니다. 약 1시간 비행 후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제주에 거의 다 왔을 때 비행기 밖으로 보이는 제주의 바다는 정말 설레이더군요. 한국에 대해 좋지 않았던 선입견을 잊게 해 줄 만큼 눈부시는 바다였습니다. 저는 공항에 도착한 후 저는 구글링으로 검색해서 알아둔 스킨스쿠버 장소로 향했습니다. 날씨도 화창한 게 정말 여행 기분이 느껴지고 좋았습니다. 스킨스쿠버 업체에서 픽업을 와주셨는데 저 말고도 스킨스쿠버를 하기 위해 함께 이동한 일행이 있었습니다. 대학생이라고 소개하며 자연스레 인사를 나눴는데요. 경훈 씨와 창현 씨였습니다. 이탈리아인들과는 다른 골격이지만 큰 키에 다부진 체격, 그리고 피부가 참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서글서글한 미소에 자상한 모습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아시아 남자들은 작고 외모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공항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는 장소까지 시간이 좀 소요되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묻더군요. 전 아빠의 이야기를 꺼내며 원래 오고 싶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포상휴가로 한국을 보내주어서 맞이 못해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창현 씨가 곤돌라가 전복된 이야기 SNS에서 본 것 같다며 무언가 검색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기사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곤돌라 전복 사건의 해외 관광객은 중국인들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아빠의 안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진을 찍다 전복된 거였습니다. 무리지어서 소란스럽게 행동하는 중국이라니 잘 알아보지도 않고 한국에 대해 오해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러자 경우 씨는 그럴 수 있다며 자기라도 아빠가 그런 황당한 일을 겪으면 잘 판단할 수 없을 거라고 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도 경청해주고 위로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지더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샵에 도착하였고 우리 셋은 스킨스쿠버를 즐기러 바다로 향했습니다. 바다로 들어가기 전 세세하게 설명하며 교육해주시고 물에서 하는 교육도 자세 하나하나 잡아주시며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한국인들은 친절을 장착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에 있는 리프트를 타고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시설이라 무척 편했습니다. 드디어 만난 제주 바다의 모습은 환상적이었습니다. 다양한 산호와 해양동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크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귀여운 해양 동식물들을 만나니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바다 거북이도 만났습니다. 바다 거북이를 만난 건 스쿠버들에게는 무척 행운인데요. 저도 몇 번 다이빙 경험이 있지만 거북이를 만난 건 처음이에요. 한국에서의 남은 여행이 즐거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즐겁게 다이빙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다이빙을 좋아하지만 다이빙 후 샤워나 장비 세척은 무척 귀찮은 과정인데요. 한국의 시설을 보고 놀랐습니다. 다이버들의 동선과 장비 세척을 고려하여 배치되어 있어 동선이 정말 이용하기 편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무슨 일을 해도 효율성을 우선시한다고 하는데 효율성과 탁월한 감각이 반영된 결과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 여행하면서 보았던 공항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빠르게 입국할 수 있었던 것도 분명 불편함을 그대로 두지 않고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한국인들의 특징이 반영된 부분 같았습니다. 제가 경훈 씨에게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빠르게 하는 걸 좋아하고
효율성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고 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적 자원이 중요한 나라였기에 시간과 고효율을 따지게 되었고 그런 배경에서 빨리빨리 문화가 탄생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빨리빨리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여유 없이 재촉하는 문화로 여겨져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문화적 배경을 들으니 이해가 되더군요. 경은 씨는 이런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기술의 발전이 무척 빠르다고 하였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이렇게 최첨단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건 더 빨리 무언가 성과를 내고 싶고 그러기 위해 집중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한국 남자라고 하면서요. 대학 졸업만 앞두고 있는데 이제 졸업 후 한국의 통신회사에 입사한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의 통신산업이 이렇게 발전한 건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인터넷을 하려고 하는 요구를 반영하여 발전한 거라고 하더군요. 자신도 이제 회사에 들어가 한국 브랜드가 전 세계적인 통신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할 기술자라고 했죠. 저는 당당하게 포부를 밝히는 모습이 너무 멋지더군요. 그런 모습이 멋있어서일까요? 그동안 이탈리아에서 만났던 남자들에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이 남자, 뭔가 듬직하고 미래의 비전이 있어 보였습니다. 제 눈빛이 바뀐 것을 느꼈을까요? 경은 씨가 잠시 여행에서의 만남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며 앞으로 만나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 너무 떨렸지만 승낙했어요. 한국에 대한 오해도 풀린 상황에서 이 듬직한 남자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포상휴가가 끝나 아쉬운 마음으로 이탈리아에 돌아왔지만 전 경훈 씨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한국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인지 한국은 제게 더 그립고 따뜻한 나라가 되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한국에 관한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감동극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